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너무 빨리 일어났죠. 아니 뭐가 그렇게 급해서? 너무 꿀잼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감성적인 감상평을 했는데 진짜. 사실 이미 저희는 여기 나가고 이걸 계시는 들렸는데 거예요. 들었어요. 그냥 나와야 되는 줄 알고. 그러니까. 그래서 너무 재미있었어요. 아니 한 번씩 우리 자 순탁이 형 뭐 그 쟁여놨던 감상평 한번 들어봅시다. 그렇죠. 고민을 좀 했는데 노을은 지지 않는다. 다만 짙어질 뿐. 아니지 변형을 했잖아요. 변주를 했잖아. 변주를 A 구다리로 A 다시 구다리라뇨. 구간 형님 구간. 저는 그런 이걸 듣는데 그래 이게 가사가 이런 디테일들이 사랑이 웃을 나이까지 단숨에 흘러가길 바랐잖아요. 그렇지만 제가 생각할 때 사랑은 우스워지질 않더라고요. 그럼요. 네. 그래서 그래서 저는 그런다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 않죠. 네. 그래서 여전히 너다라는 곡을 아, 연결을 이거는 마무리를 너무 짓고 싶은 이야기다 싶은 거예요. 저희가 나이가 감사합니다. 그 사이에 조금 더 들었으니까 네. 조금 구수하게 여전히 너구나. 여전히 너요. 여전히 당신이 올시다. 트로트가 장르가. 아니 근데 오랜만에 네 분이서 이렇게 맞춰보셨을 텐데 어땠어요? 진짜 오랜만에 해보니까. 행사장이 아니라 이렇게 세션들과 함께 저런 녹음실 공간에서 같이 노래를 녹음한 거잖아요. 맞아. 원래는 한 명씩 자기 파트 때 들어갈 때 나머지는 이제 밖에서 듣고 하는데 그죠. 함께라는 느낌이 너무 강하게 들었어요. 그렇다 보니 계속 다른 사람들의 호흡을 듣고 그거를 이어받으려고 계속 노력했어요. 네. 우성이 형 어땠어요? 음악 감독님이 이 곡을 작업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쭈구리였던 감독님께서 다른 느낌이 또 있었어요. 약간 쭈글미가 좀 사라진 건가요? 다른 감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예전의 감동. 기억을 좀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같이 했던 뭐 시간들이 같이 이렇게 엮이면서 노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잠깐만 이게 뭐예요? 상곤이 형이 연애 금지령을 내렸었어요? 그런 것도 있었구나. 2011년도 기사 발췌. 제가 어리석었었죠. 왜 연애 금지령을? 저 때가 이제 2011년이 5년 동안의 그 군복기를 가지고 컴백했었던 시기예요.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린 아직까지는 애인이 있으면 음악이 잘 안 될 거야.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사람이 인기가 많은 줄 알았던 거죠. 음악이 인기가 있는 건데 지금 사실 후회해요. 왜냐하면 그 얘기를 했어도 할 사람은 했고. 솔직히 본인은 연애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진짜 솔직히. 2011년이면 누구더라? 그때 그분 아니에요? 같이 저희 술 먹을 때. 그 셋이 있었대요. 셋이. 근데 저희는 이제 상권이 형이 그렇게 얘기를 한 게 진짜 연애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 이런 뜻이 아니라 5년 만에 우리가 오랜만에 앨범을 내니까 이 앨범 활동에 우리가 더 집중하자. 그 얘기로 저는 해석이 되더라고요. 네. 아 청소기네. 막 청소해 주시네 우리 근성이 형이. 아니 근데 이 와중에 연애를 허락을 받은 멤버가 한 명 있다고요? 아, 있죠. 누구죠? 우리 성호가. 성호요? 이유와 너무 안 해요. 전에도 그거 별로 저기- 연애를 많이 안 한. 방송어 맞아요. 연애 잼병? 잼뱅? 잼병. 잼병. 잼병이다. 아 연애 고자. 아 근데 저 표현을 제일 많이 쓰지. 방송에서도 연애 바보. 네, 그래가지고 우리 성호는 연애를 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굿뉴스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연애를. 네. 사실 5년 만에 컴백을 하면 다 사람들이 잊혀진 가수거든요, 사실. 그때는 연애가 아니라 그 어떤 것도 없이 그냥 이것만 죽기 살기로 활동을 해도 저희가 다시 뭐 이렇게 복귀를 할까 말까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말 모든 걸 다 쏟아부어서 했던 거고. 근데 이제 형이 약간 농담식으로 저는 이제 별로 연애를 이렇게 많이 하고 그런 스타일이 아니니까 너는 해도 된다 이렇게 그냥 얘기를 했던 거죠. 근데 그게 아주 틀린 이야기는 아니셨던 게 박효신 씨가 사람 정말 안 만나요. 공연 중 특히나 더 일부러라도 더. 그리고 정말 지독하게 외로움 속에 스스로 방치를 하다가 무대에서 정말 그 만남이 너무 간절했던 사람만이 낼 수 있는 다 에너지를 토해내는구나. 네. 그래서 이게 일리는 있는 거더라고요.
어쨌든 관계거든요, 팬하고도. 멋있는 말들 많이 나왔어요. 지금 본인은 무슨 말 했는지 모르는데 본인 형은. 초반에 진짜 주정뱅이 이미지만 가지고 가실 뻔했는데. 근데 막 효신이 형이 그런 외로움을 토해내듯이 형도 한번 토해냈으니까. 왜 내 얼굴에 토를 하냐고. 그게 미안해서 형만 연애를 오케이 한 거예요. 아니 아, 관객들한테 노래로 토해내야 되는데 제 리얼 토해냈네. 뭐라도 해야죠. 상군이 리얼이네. 아 리얼이죠 저는. 정말 리얼리티. 팬들이 직접 팬미팅? 이게 무슨 말이지? 저희가 이제 회사가 없었을 때 팬분들이 저희를 보고 싶어 해주셔서 팬분들께서 열어주신 거예요. 와, 팬사랑 대단하다. 그래가지고. 찐이다 팬분들. 네, 너무 감사했죠. 그 전에 히스토리가 느껴지네요, 그 에피소드 하나에서. 그러니까 진짜로 소통을 해왔던 팀만이 가질 수 있는 에피소드. 그렇죠. 그 전까지 잘했으니까 그렇게 네. 되는 거지. 그게 이제는 뭐 어린 10대 팬들도 네. 소속하고 싶다 뭐 이런 어떤. 저희가 음원 같은 걸 내면 이제 리뷰를 보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이 득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득보는 뭐지? 그러니까 요즘 10대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처음 접하는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아 이제 10대들한테도 득보 소리는 좀 안 듣고 싶다 이런 생각이 아마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아, 이거 오히려 기회죠. 네, 새건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새 거니까. 재활용하면 되니까. 저보다 오히려 어린 친구들이 와 하면서 신세계로 입덕을 하는 경우가 실제로 많이 있어요. 그러기에는 저희가 참 많이 늙어가지고요. 몸뚱아리가 새 거가 아니어가지고. 그것부터 신박해요. 아 그래요? 네. 아니 이렇게 나이가 많은 오빠들이 있어? 이러면서. 이렇게 나이가 많았는데 이제 데뷔한 거네? 막 이러면서. 와 애가 있는데 데뷔를 했어? 아 겁나 웃겨요. 또 이거 뭔지 너무 알겠는 게 생각해보니까 저도 한참 저희가 이제 활동을 오래 안 하고 있다가 제가 이제 아는 형님하고 그러면서 초등학생 친구들은 제가 가수라는 사실을 모르는 친구들이 많은 거예요. 그럼 뭘로 알아요? 그냥 예능인. 방송, 아 그냥 예능인. 방송인으로. 그러니까 저랑 경훈이랑 호동이 형이 경훈아 그럼 뭐 노래 한번 불러줄까 해서 노래하려고 그러면은 가수예요? 이러고 물어본대요. 야. 그리고 그 앞에서 쏘리 하면은 몰라. 그치. 10살 이런 친구들이 모르는 거야. 아 그럴 수 있겠구나. 그때 너무 깐난 애기였으니까. 그렇지, 그렇지. 팬들과 또 늘 소통하고 또 공연장에서도 늘 즐겁게 해주시잖아요. 네. 이번에도 혹시 공연 계획이 있나요? 아 콘서트 계획이 있어요. 콘서트 계획, 네. 12월 달에 12월 언제죠? 대구 시작해서 서울이랑 대전이랑 부산. 그러면은 이 노을 콘서트만의 뭔가 새로운 점, 장점이 있다면? 보통 이제 노래도 되게 애절하게 부르고 막 엄청 감성적인 이런 노래만 부르니까 냈다 되게 조용한 줄 알아요. 아무래도 예. 네. 근데 이제 콘서트를 보고 가시면 되게 활발해서 재밌었다는 얘기가 되게 워낙 많더라고요. 재밌으신 분들이니까 말 잘하고. 예. 그 콘서트 할 때마다 이제 구성을 하다 보면 매번 저런 걸 하지는 않았는데 그쵸 그쵸 구성상. 올해는 좀 재밌는 걸 하려고요. 진짜 좀만 스포해 주세요. 그래도. 그러면 네. 분장을 하고 춤을 춘다. 올해 가수인가요? 한때 날렸었던 가수분들을 아, 이렇게 분장을 해서. 이렇게 해서 가요 탑10 뭐 이런 것처럼 아 그런 느낌으로. 네, 그런 아 느낌으로 재밌겠다. 해서 제대로 분장도 하고 망가져 보려고 하고 있어요. 야 궁금합니다. 이번에도 한번 기대해 볼게요. 아, 감사합니다. 두 번째 트랙과 세 번째 트랙은 동시에 갈 거예요 저희. 아 동시에 가나요? 네 동시에 갈 텐데 네네. 어떤 곡일지. 노을 2집 때부터 멤버들의 그 자작곡이 실려서 네네네. 앨범을 만들 때 저희들의 색깔이 조금씩 들어갔었는데 저희 멤버가 만든 노래가 타이틀이 된 곡이었어요. 처음으로. 그래서 저희들에게도 굉장히 의미가 있었고 그 멤버는 정말 부담감이 많았었죠 그때 당시에. 그렇겠네요. 네, 바로 우리 상곤 형이 쓴 노래거든요. 네. 야, 술만 마시는 게 아니었네. 이 음악적으로도 토를 해내셨네요. 토해내시네. 올바한 얘기 많이 하네. 음악적으로 아이고야. 어떤 노래인지 그럼 직접 소개 한번 부탁드려요. 아 제목은 목소리라는 곡이고요. 그리고 2015년에 발표를 했었던 곡이에요. 1월 달에. 한 번만 다시 들을 수 없을까 귓가에 맴도는 네 목소리 굉장히 걱정 많이 했는데 예상 외로 또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주셔서 그래도 차트에 꽤 머물러 있었던 곡 중에 한 곡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목소리도 처음부터 뭐 이번 앨범은 멤버가 쓴 곡을 타이틀곡을 할 거다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목소리도 예, 곡을 수집을 하다가 저희가 이거다 싶은 곡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또 써보고 좀 더 곡을 수집도 하고 해보자 하다가 이제 형 곡이 좋아서. 아니 근데 그거는 저는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반드시 싱어송라이터의 곡이 더 좋다는 거는 잘못된 맞아요. 편견이라는 완전 거죠. 편견이죠. 그러면 네, 맞아요. 이소라 씨 어쩔 거야? 소라 누나 왜요? 자기 곡 안 쓰잖아. 작사만 하잖아. 근데 그걸 왜 형이 역정을? 아니 그게 그러니까 형이 왜 그게 근데 너무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게 창작의 끝은 결국은 보컬이 완성을 하거든요. 그렇죠. 연주곡이 아니라. 아무리 기가 막힌 가사 곡이라도 부르는 사람이 그거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걸 사람들이 좋아하느냐 안 좋아하느냐가 결정되는데 보컬 특장점이 강한 팀의 경우에는 외부곡을 받으면 정말 이걸 내가 어떻게 표현할까에만 온 에너지를 다 쏟아서 그렇죠. 이거를 해석하는데 엄청나게 공을 들이기 때문에 엄청난 이 마무리가 되는데 오히려 곡 작업까지 하면 내가 이 탄생 과정에 관여한 사람으로서 조금 생각이 좀 많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네, 정확하세요. 저희 생각도 그래요. 그래서 저한테 가서 많이 맡겨달라. 최고시죠. 바쁘셔가지고. 제가 뭘로 떠는 줄 아세요? 빠른 작사. 빠른 작사. 빠른 작사 김이나. 네. 1억만 주면은 만들어 저거 드린다. 막말하네 진짜. 진짜 믿으시겠어요. 네, 그게 말이에요. 자, 그럼 두 번째 트랙이 우리 목소리. 예. 그럼 세 번째 트랙은 저희 이번에 신곡을 준비했습니다. 드디어 신곡 네네네. 되는구나. 제목이 늦은 밤 너의 집 앞 골목길에서. 그런데 이게 뭐랄까 난 술 한잔하면서 괜찮은 듯 얘기하며 널 털어냈는데 집으로 돌아오면서 한 번 더 떠오른 기억. 제목이 길다. 네. 왜 요즘은 제목을 좀 길게 가요 오히려. 트렌드인 것 같아요. 그 핸드폰으로 차트 볼 때 끝에까지 안 보이는 제목. 그 악동 뮤지션 노래도 되게 제목을 어떻게 길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너를 사랑했던 거지. TXT라는 분들인데 9와 4분의 3 승강기 이런 제목이 있는데 사랑하긴 했었나요? 스쳐가긴 했었나요? 뭐 어쩌고. 와. 와, 이게 긴 제목들이 또 잘 되네. 그러면 우리 목소리랑 요 노래 요 노래. 늦은 밤 기니까 요 노래로 해도 돼요. 목소리랑 늦은 밤 너의 어느 집 날 너의 집 앞. 늦은 밤 너의 집 앞 골목길에서 아 좋습니다. 자 두 곡 들어보겠습니다. 줄이기에도 좀 힘들다. 그 늦너 늦넉을 힘드네. 야 우리 네 분이 앉아있기 좁진 않죠? 좁아요. 네 왜냐 부하걸 누나들 나왔을 때는 여유가 있었거든요. 저기 자리가. 어깨들이 네. 그러니까 어깨들이 다 커서 그렇지만 거기서 잘 불러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준비되면 가보겠습니다. 너무 보고 싶어서 가만히 너를 떠올려보기도 했어. 기억 속 네가 흐려진 만큼 잊혀진 거란 믿었어. 지워질 거라고. 하지만 지날수록 너의 그 모습보다 아련한 향기보다 그리워. 단 한 번만 다시 들을 수 없을까. 귓가에 맴도는 네 목소리
목소리 사랑했던 네 목소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오랜만이다. 시원시원하게 와 진짜. 진짜 시원하다. 야. 아련했다 시원했다 아주. 네 목소리. 아우 잘한다. 진짜 오늘 느낌 좀. 맹구 아닌가요? 고주망태 아니야? 고주망태? 고주망태. 사랑해 말이야 우리. 저희 갈까요? 아니. 신곡 부르셔야지. 네, 신곡 부르셔야 되는데 자 첫 라이브예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 네, 듣는 처음. 손님이고. 네 맞아요. 라이브에. 저 뭐 하나 얘기 드리고 싶어요. 김이나 작사가님이 노래를 쭉 들어보시고 네. 나는 개인적으로 여기가 참 좋다 그거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 궁금해서. 오케이. 네, 왜냐면 저희가 있거든요. 딱 그 한 부분이. 오 진짜요? 네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각자 가장 좋은 딱 그 가사 그 부분 포인트로. 좋아 네. 좋아 좋아. 자 그러면 어느 날 늦은 밤. 늦은 밤 너의 집 앞 골목에서 골목길에서. 들어보겠습니다. 골목길에서. 아 외워주시면 안 골목길에서. 돼요? 아 이게 야 이거 제목 계속 들어야겠다 이거. 네. 오래되었어 그때 너의 웃음 너의 목소리 잊혀진 것 같아 시간의 위로 그 말의 의미를 이제 알아 아픈 네 얘기도 적당히 할 수 있어 그런데 이게 뭐랄까 난 술 한잔하면서 괜찮은 듯 얘기하며 널 털어냈는데 집으로 돌아오면서 한 번 더 떠오른 기억에 걸음을 멈춰서서 이렇게 울고 있어 자연스럽게 발걸음을 돌려 나 바래다 주던 익숙한 길을 가 밤이 깊어져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손을 흔들면서 인사하던 널 봤어 그런데 이게 뭐랄까 난 술 한잔하면서 괜찮은 듯 얘기하며 널 털어냈는데 집으로 돌아오면서 한 번 더 떠오른 기억에 걸음을 멈춰서서 이렇게 울고 있어 아무도 없어서 참 다행이야 나 이렇게 편안히 노래 부를 수 있는 걸 외로운 위로겠지만 그래서 이제 뭐랄까 난 널 생각했어도 괜찮은 듯 얘기하면 다 지워냈는데 집으로 돌아오면서 한 번 더 떠오른 추억에 걸음을 멈춰서서 또다시 울고 있어
감사합니다. 노래 마지막 끝나고 피아노 너무 슬프다. 그죠. 우리 음악 종사자가 아닌 평론가도 작사가도 아닌 제가 얘기하면 저는 그 처음에 우성이 형 부분이었나요? 그런데 이게 뭐랄까 하면서 저도 술 마시면 이제 야 그런데 이 뭐지? 이러면서 설명하게 되거든요. 이러면서 내 스스로에게 이제 얘기하고 이 부분이 난 술 한잔 하면서 괜찮은데 다 얘기하면서 널 털어낸데 이 부분이 저는 좀 거기 후렴 시작하는 가사치고는 좀 약간 묘한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되게 마음에 들었었어요. 자 이 그럼 노래 우리 들었을 때. 타기 형은 저는 좀 다릅니다. 아픈 내 얘기도 적당히 할 수 있어. 아픈데 얘기 적당히 할 수 적당히 할 수 있어. 이 어떤 그 감정이 딱 뭔지 알겠어요. 네, 근데 사실 그 적당히 할 수 있는데 그게 또 아픈 거잖아요. 네. 네, 그 표현이 참 좋았어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요 두 지점입니다. 그러세요? 네. 본인의 의견도 얘기해 주세요. 아니 그게 내가 아 근데 됐어 먼저 다른 하면 걸로 얘기해줘. 왜 하려면 뺏겨요 자꾸 우리 거. 어쩔 수가 없어. 아 누나 또 다른데 꽂힌 부분 해줘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런데 이게 그게 뭐랄까가 너무 좋아. 너무 좋은 이유가 앞에 저 줄이 있어서였어 나는. 적당히 털어낼 수 있다라고 하고 이게 적당히 어느 정도 할 수 있어라고 인정했다는 건 진짜 완전히 잊었구나라는 느낌인데 딱 뭐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하는 그 감정이라서 그 연결 지점이 가장 좋았던 것 같은데 다른 부분인가요? 저희는 2절 후렴 바로 전에 균성이 파트 밤이 깊어져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손을 흔들면서 손 흔드는 인사하던 널 봤어. 널 봤어. 그러네. 그러니까 그 항상 그 자리에서 인사를 했던 거예요. 예, 그게 뭐 만날 때 인사를 하든 헤어질 때 인사를 하든 그 표현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밤이 돼서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인사하던 널 봤어. 없는데 그냥 본 거잖아요, 자기가. 무섭네요. 귀신 아니에요? 저는 거기가 너무 좋았어요. 귀신.